상습 당론 이탈자 김상욱은 문재인 지지자였다. 자, 이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오늘 이 헌법재판관 3명 선출안, 야당이 주도해서 본회의를 통과를 시켰죠. 국회 추천목. 그런데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대하면서 다 불참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 그리고 정계선 후보자, 또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까지 전부 다 통과가 됐는데, 국민의힘이 불참했는데 민주당이 왜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를 통과시켰느냐 하면은, 조한창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 입맛에 맞는 그 답변을 다 해줬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편이구나 해가지고 그 인사청문 보고서도 채택을 하고 통과를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3명이 다 국회를 통과를 했죠. 이제 남은 건 한독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임명을 하라고 이재명이 막 그렇게 하지만은 임명을 안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한독수 권한 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고, 그 한독수 권한 대행도 제가 낮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야가 합의해서 그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을 하니까 이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한독수 권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는 임명 권한이 없는 만큼 여야가 임명하라고 합의하면은 그때 하겠다 이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를 하라는 것이, 일단 좀 자제를 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인데,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면 그러면 국회에서 좀 합의를 해갖고 오면은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국회 여야 합의 없이 이렇게 뭐 임명을 하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선례도 없고 했기 때문에 본인은 임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야 합의를 해오라고 했죠. 그런데 여야 합의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 이재명은 거기에는 전혀 응할 뜻이 없죠. 본인의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로드맵대로 그대로 몰고 가야 되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든 말든 그대로 지금 나가겠다는 겁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뭐냐면은 이 상태에서 민주당이 요구를 한다고, 자, 그러면은 그 한동훈 권한대행이 안 하면 그 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이라도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을 하면은 이제 구인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열리죠. 탄핵 심리가 열리는데, 거기서 구인체제에서 어떤 결정이 내린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천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명을 임명을 할 권한이 없다고 헌법재판소 법해설서에서 이야기를 한 그 사람을, 그 사안을 임명을 해서 이게 위헌적일 수가 있는데 임명을 해서 그 3명이 들어간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을 해버린다. 그럼 나중에 원인 무효 소식이 막 들어갈 수 있고 큰 논란이 일어나죠. 이 대통령의 파면과 관련한 문제인데 이걸 매듭 짓지 않고 그냥 이재명 민주당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한다고 국회의장에게 뭐 지침을 내려가지고 국회의장이 그걸 땅땅 두드려 버린다. 그래서 3명이 실제로 현재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한다. 그래서 심리에 참여를 한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 결정을 한다.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권성동 그 권한대행도 뭐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률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정말 큰 혼란이 올 수 있는 사안이죠.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함부로 강행을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다. 탄핵 소추안인
탄핵 소추인이죠. 탄핵 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이것은 마치 검사가 기소를 해놓고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그것도 전체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씩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한다. 자, 이런 중차대한 그 후유증을 낼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이재명의 그 로드맵에 맞춰서 졸속으로 막 갖다 집어넣어서 탄핵 그 심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탄핵 심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을 오는데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은 지금 인사를 해야 된다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헌법재판관 임명 인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원식, 지금은 국회의장이 된 우원식, 그 다음에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이 사람들이 8년 전에는 완전히 다른 법안을 발의를 했다는 것이 또 오늘 파이낸셜 뉴스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촉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원식과 박찬대가 8년 전에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인사,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사, 그러니까 뭐 임명권 같은 이런 것을 이런 것은 현상 유지에서 벗어나는 건데 그런 벗어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법안을 발의했었다.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우원식, 박찬대.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은 당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고조되던 2016년 11월에 대통령 권한 대행에 관한 법률안을 당시 민병두가 대표 발의했고 이 우원식, 박찬대도 거기에 서명을 했는데 그 법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국정의 현상 유지를 위한 범위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급격한 정책 변경이나 인사 이동, 지금 인사 임명권 등 현상 유지를 벗어난 권한 행사를 하는 경우 국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권한 행사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서명을 하고 해놓고는 지금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법안은 지금 아마 실제로 통과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놓고 박찬대는 지금 계속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행위다. 자기는 그전에는 임명하면 안 된다는 법안을 발의를 해놓고는 즉시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임명하라. 이렇게 완전히 딴판인 그 소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상습 당론 이탈자 김상욱은 문재인 지지자였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당이 입장을 정했죠. 어차피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수도 없는 그 3명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도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은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국회가 탄핵 소추를 했는데 탄핵 소추를 해서 이것을 헌법재판으로 넘겼는데 헌재로 넘겼는데 그 탄핵 소추 이제 검사 역할을 한 국회가 판사 역할을 하는 헌재에다가 새로운 3명을 국회 추천 몫으로 투입을 시키는 건 맞지 않다.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 물론 그 전에 이런 일이 없었을 때는 뭐 대통령이 3명, 그 대법원장이 3명, 국회가 3명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동안 국회가 3명을 추천하지 않다가 헌재 마비 목적으로 지금 헌재가 소추를 하고 나서 그 직후에 3명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예 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불참을 하고 오늘 또 투표에 표결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을 하기로 아예 그렇게 정했습니다. 보이콧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도 탄핵 표결 때도 1차에서 안 들어가기로 했는데 전부 다 퇴장을 했는데 그 3명이 남아서 투표를 했죠.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근데 오늘은 4명이 또 들어가서 투표를 했습니다. 또 김예지, 김상욱,
그대로고 조경태, 한지아 이렇게 4명 가서 투표를 했습니다. 지금 뭐 이것은 뭐 가반이니까 민주당끼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야당이 192니까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 이 4사람이 또 사실상의 당론이죠. 당의 결정에 반해서 또 들어가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소신인가? 이 소신이라고 보기에는 하여튼 이 전체 당의 분위기와는 또 국민의힘 지지층의 그 요구하는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로만 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굳이 과거를 뭐 따지자면은 일단 김상욱은 표결에 앞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성하겠다. 헌재가 정상적으로 빨리 구성되는데 힘을 보태려고 한다. 조경태는 비상계엄의 충격이 하루빨리 진정되고 탄핵 국민이 정리되길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딱 그 말만 조금 약간 다르지 이재명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헌재가 빨리빨리 탄핵을 해서 파면을 해서 조기 대선 치르면은 내가 대통령 돼서 모든 걸 다 내 죄를 없애버릴 거야.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 말의 표현은 다르지만은 이게 뻔히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을 다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부안해동하는 것이죠. 이재명 쪽에. 조경태는 과거에 민주당에서 3선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3선을 하다가 그때 뭐 공천이 어려운지 어쨌든 뭐 사정이 생겨서 그때 아마 문재인 쪽과 부딪힌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의힘으로 넘어와서 또 3선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 본색이 살아나는 것 아닌가 싶고 뭐 다른 의원들은 뭐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김상욱은 굉장히 생소했죠. 그동안 4.10 총선에서 울산에서 당선돼서 왔는데 완전히 생소한 인물이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다 퇴장을 했는데 거기서 김예지, 안철수하고 같이 들어가서 투표를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막 환호를 받았습니다. 박수 치고 악수하고 투표하러 가서 본인은 무슨 스타가 된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웃으면서 그 장면들이 다 있었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들떠가지고 나중에 2차 투표 앞두고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야 된다 1인 시위하고 그 인물인데 제가 그 인물이 도대체 저도 정치부 생활 오래 했지만은 생소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좀 놀라운 인물이었습니다. 놀라운 인물. 이 틈을 타서 자기 정치 제대로 한판 벌였다고 본인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어떤 인물인가? 울산 남구갑 선거구에서 그때 공천에서 여러 명이 경합을 했는데 국민 추천제, 갑자기 국민 추천제라는 걸 그때 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입니다. 갑자기 대구하고 울산하고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 서울의 강남하고 몇 군데 국민 추천제라고 해서 경선을 하던 사람들을 전부 다 내버리고 그냥 한 사람씩 꽂았습니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그래서 한동훈이 자기 목 챙긴 거 아닌가? 이렇게 다들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때 실제로 김상욱이란 생명부지의 사람을 공천만 받으면 되는 울산 남구갑에 꽂아 넣었죠. 그때 5명이 국민 추천 이런 이름으로 됐는데 대구에서도 있었고 강남에서도 있었고 이 김상욱은 경력이 없습니다. 거의 1980년생으로 울산 남구청에서 오랫동안 자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게 답니다. 그때 국민의힘 공간위는 김상욱 변호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진짜 일꾼으로 추천됐다. 지역에서 계속 활동을 했다고. 국회의원이 지역 현안 해결만을 하는 그 자리입니까? 지역 현안 해결도 해야 되지만 아니 경쟁력이 있어야죠. 국회에 들어와서 경쟁력이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또 뭐 정책도 만들고 국가 정책도 만들고 뭐 야당과 이렇게 뭐
대립할 땐 대립하고 경쟁할 때는 논쟁도 하고 해야 되는데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갖다 꽂아 넣었습니다. 김상욱. 그런데 지금 자기 정치 제대로 하고 있죠. 그런데 당시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김상욱이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 전에 대선에 한번 나왔죠.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때 졌죠. 문재인 2012년에 17년 대선이 아니고 2012년 처음에 문재인이 나왔던 그 대선 당시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문재인 지지 선언을 한 변호사, 지역 변호사였습니다. 그때 신문들 보도를 보면은 김상욱 변호사를 비롯해서 울산 지역 교수, 변호사 31명이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그 31명 중에 김상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때 31명은 문재인 지지 선언을 하면서 대통령 후보들이 제시하는 공약 및 정책, 그들이 살아온 과정, 한국 사회를 개혁하려는 의지와 진정성을 종합한 결과, 그때 박근혜와 그 겨룰 때죠. 이 막중한 시대적 소명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후보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문재인을 지지하기로 결의를 했다. 문재인의 당선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했던 인물이 김상욱인데 지금 친한계, 친한동훈계 이렇게 하면서 마치 투사처럼 민주당 의원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가서 투표를 하고, 그런데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명단에는 누가 들어가 있느냐. 울산 지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던 송초로 전 울산시장도 같이 3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초로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로 지금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이죠. 문재인이 그때 그 청와대 13개 부서를 총동원해서 우리 철호형 당선시켜라 했던 그 송초로와 같이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울산 지역에서는 이 김상욱 변호사가 실제로도 송초로와 가까운 사이로 생각하고 있다. 뭐냐 하면은 송초로가 운영한 법무법인 정오에서 같이 근무를 한 이력도 있다. 자, 그래서 그 영향으로 문재인 이 지지 선언을 하고 민주당 인사들, 민주당 사람들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한 사람이 4월 달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그냥 벼락 공천을 받았죠. 벼락 공천. 경선도 안 하고 뭐 국민 추천제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다 붙여가지고, 자, 그런 인물이 지금 완전히 무슨 엑스맨처럼 드러내놓고 하는 엑스맨처럼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4.10 총선 때 이 공천이 여러 곳에서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그 잘못된 공천의 결과가 이렇게 그 상습적으로 당론을 벗어나서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다른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죠. 뭐 김예지나 한지아 그리고 조경태는 친한동훈계의 자장 역할 비슷하게 했던 민주당 출신이죠.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정리가 돼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